와우! 달슨의 라이브!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하나의 빅뱅이 열리게 됩니다. 잠은 또 다 자게 된 것 같은데요. 정말 프리미어리그 최근에 재미난 경기 많이 열지 않습니까? 어떤 경기냐? 1909년에 시작돼서 11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아스날과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 201번째 경기가 딱 열리게 됩니다. 너무 재밌겠죠.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 30분입니다. 토트넘 홈에서 아스날과 이제 경기를 하게 될 텐데, 이거는 이름값만 놓고 보더라도 두 팀의 어떤 치열함을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돼 그런 경기인데, 또 하나 이 경기에 정말 관심을 끄는 건 이런 겁니다. 관중이 입장이 가능해요. 물론 전체 관중석을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일부 관중이긴 하지만 이제 관중분들이 들어가서 이 경기를 직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관중들이 막 있는 경기를 프리미어리그 본 지가 좀 됐는데, 관중 입장에서 또 이 북런던 라이벌의 어떤 매치의 어떤 열기를 막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다 찬 건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도 이 경기 어떻게 펼쳐질까?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이 맞대결.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렇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두 팀이 싸울 때 아스날이 역대 전적은 좀 유리했던 게 사실입니다. 82승, 53무, 65패. 예, 아스날이 좀 잘 싸웠는데, 하지만 두 팀이 최근에 처한 상황은 정반대예요. 일단 토트넘은 1위, 아스날은 14위입니다. 아스날 이거 어떻게 합니까? 14위와 1위 너무 차이가 좀 크잖아요. 내용도 그래요. 토트넘은 팀 최다 득점 부분 2위, 팀 최소 실점 부분 1위, 골은 많이 넣고 실점을 적게 합니다. 뭐 최고의 어떤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반면에 아스날은 지금 득점 부분이 14위예요. 이런 걸 포함해서 너무 빈공이죠. 너무나 안 풀리고 있습니다. 또 부상자도 좀 여러 명 좀 이어지고 있고,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흐름을 놓고 보면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개막 경기에서 졌고요.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 그 이후에는 9경기 동안 무패 행진입니다. 모든 대회를 합쳐서 최근 경기를 놓고 보자면 7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것이 토트넘의 최근 흐름입니다. 반면에 이제 아스날은 프리미어리그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 골은 하나, 실점은 5개나 됩니다. 너무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죠. 그래도 이제 아스날은 주중에 유로파리그 라피드 빈을 아주 크게 좀 잡았기 때문에 일단 호흡을 한번 탁 쉬고 좀 다시 갈 수는 있겠는데, 근데 이제 유로파리그는 원래 30위가 확정 진 다음에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아스날이 한번 탁 쉬고 좀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맞대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산 전적, 100년이 넘는 통산 전적은 아스날이 좀 잘해왔던 건 사실인데, 최근의 맞대결로만 두 팀의 그동안의 역대 전적을 좀 좁히면 토트넘이 좀 좋습니다. 최근에 그 4번의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2승 2무로 무패입니다. 최근엔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거기 리그컵인가 하나 껴있는 그런 기록이기도 한데, 두 팀이 아주 최근에 만났던 게 지난 7월, 지난 시즌 그 말미였죠. 토트넘 홈에서 아스날이 만났는데 그때 토트넘이 2대1로 이겼죠. 이 경기가 손흥민 선수가 아주 날았던 경기입니다. 예, 그 골도 하나 넣었고, 그때 콜라시나치가 아스날 입장에서 진짜 백패스 한 거 손흥민 선수가 확 달려들어가지고 뺏어가지고 골키퍼 이렇게 탁 찍어서 넘기는 거 한번 했었고, 코너킥 상황에서 딱 올려놓는데 토비 알더웨이를 어떻게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하나의 골, 하나의 어시스트 했던 게 바로 이날 경기였습니다. 아스날에서는 라카제트가 넣었었고, 요거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토트넘이 맞대결 이제 네 번의 경기에서 최근에 지지 않고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번 월요일 경기에서도 토트넘이 지지 않는다 그러면 5경기 최근 경기를 지지 않는 쭉 흐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1996년 이후에 24년 만에 두 팀 간의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5경기 연속으로 지지 않는 그런 기록이 되는데, 토트넘에서는 좋은 기록이겠지만 아스날에서는 절대 허용하면 안 되는 그런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그렇게 최근에 있었던 맞대결에서 하나의 골과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는데, 원래는 손흥민 선수가 그 전까지는 아스날과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는 골이 없었어요. 9경기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날 상대로는 골이 없다가 지난 7월에 만나서 2개의 공격 포인트를 딱 기록을 한 겁니다. 이때가 상당히 그 의미가 있었던 게, 이거를 기록을 하면서,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아스날 상대로 첫 골이었는데 이게 딱 들어가면서 텐텐. 여러분들 지난 시즌 손흥민이 텐텐했잖아요. 바로 이 아스날을 상대로 해서 텐텐이 나왔던 겁니다. 예, 10개의 골, 10개 이상의 뭐 도움, 뭐 이런 이제 텐텐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됐던 거고, 이런 걸 포함해서 모든 대회에서 손흥민 선수는 아스날을 상대로 해서는
12경기를 뛰어서 2골과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입니다. 이번엔 어떨지 또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부상이나 징계를 볼까요? 이것도 사실 아스날이 살짝 조금 어려운 상황이네요. 자, 토트넘은 지난 주중에 있었던 유로파 리그 때 해리 케인, 비니시우스, 레길론, 토비 알더웨이럴트, 라멜라 부상으로 못 뛰었는데 라멜라 빼놓고 토비, 레길론, 비니시우스, 케인은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아스날 경기에. 그 다음에 등록 절차 문제로 유로파 리그는 뛸 수 없는 조 로든 센터백도 프리미어 리그 때문에 출전이 가능합니다. 아스날 한번 볼까요? 아스날은 일단 페페가 지난번에 퇴장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 경기 못 뜁니다. 여전히 못 뛰는 거죠. 그리고 마르티넬리 못 뛰고요. 체인버스 못 뛰고 웨즐은 뭐 등록이 좀 안 돼 있으니까 웨즐도 좀 못 뛰고 굉장히 중요한 선수는 누구냐면 지금 이제 아스날에서는 토마스 파티, 그다음에 다비드 루이스가 지금 약간 부상 여파에서 몸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토마스 파티가 정말 어마어마한 이 선수이기 때문에 이 특히나 이제 이 토트넘 원정이라고 하는 걸 감안했을 땐 토마스 파티가 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경기에 아스날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상 선발 라인으로 한번 볼까요? 자, 토트넘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홈팀이니까 4-2-3-1 케인 돌아옵니다. 최전방. 이선에 베르흐베인, 은돈벨레 진짜 훨씬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손흥민, 허리 쪽에 호이비에르와 시소코가 유로파리그에서는 시소코가 좀 쉬었죠? 근데 호이비에르는 계속 안 쉬고 이렇게 뛰어도 되나? 네, 호이비에르 뛰게 되고요. 수비는 레길런, 다이어, 그다음에 로든이 쓸 것 같습니다. 네, 산체스가 좀 불안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산체스도 지난번 유로파리그를 뛰어서 이번에 로든이 들어오고 오리에 도어티보다는 그래도 오리에가 시즌 초반에 괜찮은 것 같아요. 골키퍼는 요리스가 쓸 것 같습니다. 아스날을 볼까요? 아스날은 3백일까 4백일까 고민이 되는데 일단 4백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한 4-2-3-1로 그려본다면 최전방에 라카제트, 오바메양 재계약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잘해야 되는데 윌록 사실 여기가 제일 고민입니다. 윌록 아스날이 여기서 볼줄이 안 나가니까 이 앞쪽 공격수들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오른쪽은 이제 윌리안 공격을 할 텐데 여기가 이제 페페가 못 나오는 자리기도 하고 윌리안도 좀 나와 더 터져줘야죠. 허리 쪽으로 일단 전 토마스 파티를 선발로 넣겠습니다. 토마스 파티 그리고 자카 아무래도 원정이고 토트넘이 지금 선도 잘 나가니까 좀 싸우고 막 수비적으로 싸운다고 했을 때 이렇게 좀 한번 해보고 수비는 티어니, 가브리엘 망알랑이스, 그다음에 홀딩, 베이린, 골키퍼 레노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팀의 짧게 주목 포인트 제가 3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토트넘은 첫 번째는 그 부상을 당했다라고 했던 선수들의 회복 정도 컨디션이 좀 중요하겠죠. 지금 라멜라 빼놓고는 다 돌아올 수가 있는데 뭐 케인이라든지 레길론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어떤 몸 상태 특히 토비 알더웨이럴트 같은 경우는 부상이 원래는 좀 더 길 거라고 했는데 좀 빨리 복귀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일단은 토비는 빼놨습니다. 다이어와 로든으로 했는데 이런 선수들 부상에서 복귀하는 선수들의 컨디션이 중요하다. 두 번째 손흥민 선수의 체력, 호이비에르의 체력 이런 거 살짝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지난번 유로파 리그에 또 쉬지 않고 계속 좀 달려주고 있기 때문에 체력이 어떨까?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로든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난번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발로 뭐 데뷔전 치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상대가 그래도 아스날이고 이 북런던 더비가 갖고 있는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조 로든이 이런 것을 얼마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아스날은 첫 번째는 4백일까 3백일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4백으로 예측하긴 했지만 진짜 현실론을 좀 선택한다면 전 3백도 한번 서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토트넘의 어떤 흐름을 놓고 보자면 그래서 3백으로 아주 강하게 수비를 좀 두텁게 놓고 경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4백으로 경기를 근데 여기에 맞물리는 게 누구냐? 바로 두 번째 포인트인데 토마스 파티가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못하느냐도 좀 있습니다. 토마스 파티의 어떤 회복의 정도 몸 상태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아마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토마스 파티가 나오게 된다면 허리를 좀 더 강하게 세우고 그에 따라서 어떤 4백과 3백도 맞물려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술적으로 아스날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U자형에서 탈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U자형. 그러니까 지금 아스날이 볼이 U자로만 돌아요. 가운데에서 원래 이제 웨질이나 이렇게 플레이메이커 10번을 하는 선수들이 가운데서 이렇게 볼을 이렇게 나눠서 배급해 주는 게 아니라 볼이 가운데서 지금 뭐 윌록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볼이 이렇게 외곽 혹은 뒤쪽에서만 이렇게 볼이 자꾸 돈단 말이에요. 겉핥기만 하고 있어요. 겉핥기만.
안으로 들어가서 확 골을 넣는 이런 걸 못하고 계속 볼이 밖으로만 돈단 말이에요. U자. 그래서 이걸 얼마큼 탈피할 수 있는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적인 해법이 나오느냐. 이게 이날 경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진짜 어떻게 될까요? 이 토트넘에게는 선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아스날 입장에서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 이제는 끌어올려야 된다. 그것도 만약에 라이벌 토트넘을 잡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탄력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승부가 좀 될 텐데 또 관중도 입장이 될 거고 어떻게 될까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새벽 1시 30분입니다. 시간 맞춰서 찾아뵙겠습니다.